국가 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드론이 출현해 한때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었습니다. 또 보안 검색 때 탐지기의 전원이 꺼진 줄도 모르고 탑승객 수십 명을 통과시켰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국제공항 활주로가 폐쇄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 드론 식별 시스템에 미확인 물체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곳 제주국제공항 제2검문소 인근에서 비행 중인 드론이 탐지돼 15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주국제공항 반경 9.3km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식별 시스템에 드론이 탐지되자 9분 뒤 항공기 운항 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착륙 중이던 항공기 2대는 다시 고도를 높여 선회를 해야 했고 이륙 대기 중이던 5대도 멈춰섰습니다. 운항 중지 조치로 항공기 100여 대의 이착륙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그 시간만큼의 추가 요금을 저희가 내야지 되잖아요. 내야지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을 내려가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걸리게 되면은 이번 실향보다 한 1시간, 2시간 정도 지연이 돼요.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지난달에도 소형 드론이 공항 터미널 옥상에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제주공항의 허술한 보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일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장에 보안 검색대 전원이 8분 동안 꺼졌는데 탑승객 33명이 검색 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뒤늦게 알아차린 공항공사 측은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다시 검사를 했지만 뒤따르는 항공편들이 1시간 가까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합동조사에서 누군가 문형 금속 탐지기 전원선을 건드려 장비가 꺼진 것으로 잠정 결론 냈다며 전국 공항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유료 주차장에서 1년 넘게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주차를 해온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전산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건데요.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는 SUV 차량 한 대. 주차를 하지 않고 바로 출구로 나가는 듯 하더니 차단봉이 올라가자 다시 후진을 하고 주차를 합니다. 며칠 후 다시 나타난 차량. 다른 차 눈치를 보며 기다리다가 같은 수법으로 주차합니다. 차단봉이 올라가면 주차장에서 나가지 않더라도 30분 이내 무료 차량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노린 겁니다. 장시간 불법 주차를 했던 차량은 이 차단봉을 피해 사각지대로 빠져나가거나 저녁 6시 이후 차단봉이 모두 올라가면 나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차량 주인은 근처에 사는 20대 남성.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같은 수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600번 넘게 드나들면서 주차요금 118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무인 주차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미납 차량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그런 게 없는지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경찰은 차량 주인을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다음 달 마늘 수확철을 앞두고 벌써부터 인건비가 치솟는 등 올해도 인력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인력 수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30년 동안 마늘 농사를 지어온 진성철 씨. 다음 달 마늘 수확을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전 1인당 8만 원이었던 인건비가 갑절 가까이 올랐는데도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힘을 빌려야 되겠는데 그 분야가 원활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한순간에 조금 인건비를 더 책정해 주면은 그게 또 일반화돼 버리는 경향도 있고. 마늘은 수확 기간이 20여일로 짧은 데다 모두 수작업에 의존해야 되다 보니 해마다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주농업인력센터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4만 1천여 명을 농업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 노동자 267명은 마늘 수확 시기 이후인 6월부터 고용할 계획이라 마늘 수확 인력난 해소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외국 국가, 예를 들면 몽골이나 캄보디아 같은 여러 가지 국가하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 농민 단체들도 월동 채소와 감귤 수확 시기인 12월부터 3월 사이가 일손이 가장 필요한데 엉뚱한 시기에 고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6월부터 들어오고 5개월 동안 하면 11월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주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인력 수급 정책을 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또 엄피해를 입은 월동무의 시장 격리를 위해 44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농가들은 피해 면적의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제주도 내 고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성 관련 사안 대응을 위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비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가 동성제자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최근 교육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는 성 관련 사안. 고교생 6.8%가 교사로부터 성희롱이나 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에도 교육청의 대응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질타가 시작부터 나왔습니다. 학교별로 진행되는 심의의 전문성이 떨어져 2차 피해 예방과 같은 대응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심의위원들과 학교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 및 후속 조치 부재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은 심의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데 공감한다면서 전문 인력 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관련 상담 및 전문적인 사안 처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도 이틀째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 시내 남자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검토뿐 아니라 학령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하는 읍면 지역의 학교 통합도 서둘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남근 국민의힘 도의원은 지역 주민과 동문의 뜻이 전제돼야 한다는 교육감의 의견은 매우 소극적이라며 시급히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말씀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성을 좀 합쳐서 뭐 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도 있을 테니까. 한편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반값 아침밥을 제공하자는 제안에 김광수 교육감은 수요를 조사해 여건이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교육행정협의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에 장애 학생을 위한 영지학교 분교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제주시 동북권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영지학교 학생들도 교실이 부족해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다며 송당에 분교를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시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요란해진 바람 소리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제주 북부 앞바다의 모습인데요. CCTV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비보다는 강한 바람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해상으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제주로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본으로 이동한 고기압과의 기압 차이가 커지면서 남서풍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제주 북부 중산간 이상 지역과 제주 산지에는 강풍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30m 안팎의 돌풍이 이어지겠는데요. 시설물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항공편 결항과 지연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항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비도 가끔씩 내릴 텐데요.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산지와 남부, 서부 지역은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까지 5에서 10mm 정도로 가끔씩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보통 정도를 보이겠고요. 구름의 양이 많아서 대체로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제주 북부 지역이 21도로 가장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서귀포 20도, 고산과 성산 1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제주 북부 지역이 가장 높겠습니다. 페인 현상으로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 따뜻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에 서귀포 21도, 성산 23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우도는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도서 지역과 제주 해안으로는 가시거리도 200m 미만으로 무척 짧은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 해상에도 늦은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강제동원 정부 대책과 한미일 군사동맹 대응 정의당 태스크포스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와 국내 수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 추산도 하지 않아 제주도의 자체 연구 자료가 유일하다면서 일본이 방류의 명분으로 삼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도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투자 유치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대 민기 교수는 기업의 지방 이전 투자 촉진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원 대상의 80%가 관광산업에 편중됐다며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투자 유치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투자진흥지구 40곳을 지정해 세제 감면 등 1,4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으로 불리는 엠폭스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어제부터 방역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26명으로 5개 방역 대책반을 구성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격리와 치료를 위해 격리병상 17개와 치료약품을 확보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아직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다른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5명이 발생하는 등 엠폭스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봄철 연안 행락객들의 활동이 늘어날 걸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14일까지 출입 통제구역인 서귀포시 서홍동 황우지 해안 일대에서 예방 순찰을 강화합니다. 최근 5년 동안 황우지 해안에서 1명이 물에 빠져 숨지고 1명이 추락해 다쳤는데 출입 통제구역에 출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봄철 임산물 생산 시기에 맞춰 산림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기동 단속반을 꾸려 산나물이나 약초 채취 행위와 소나무 무단 반출, 한림 불법 전용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오름 등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취사나 불법 소각 등 산불 단속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농지 대장 정비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관내 농지 32,391필지를 대상으로 정비 대상 필지의 소유권 변동 사항과 시설 설치 여부, 임대차 여부 등을 확인해 농지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토지 대장과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 등 정책 데이터와 비교해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경작 사실에 차이가 있는 농지에 대해 소명 절차와 현장 확인을 거칠 예정입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용인 이동식 소화수조가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제주와 서귀포 소방서에 배치됐던 이동식 소화수조 외에 2세트를 더 들여와 서부와 동부 서방서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소화수조는 전기차 주변에 물막이판을 설치해 물을 채워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로 지난해 11월 제주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